항상 철저하게 준비하다.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 알고 있니? 400년 전쯤 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왜군을 용감하게 무찌른 장군이란다. 그 당시 왜군은 우리보다 훨씬 강했어. 하지만 이순신이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 이순신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옛날로 가볼까? 이순신은 한양의 남산 아랫동네에서 태어났어. 아버지가 훈장님이셔서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글 공부도 열심히 했지. 이순신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전쟁놀이였어. 너희는 숨어 있다가 내가 적들을 유인해 오면 재빨리 둘러싸서 공격해. 알았지? 상대편 아이들이 훨씬 많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작전을 세우는 이순신을 이길 수는 없었단다. 어느덧 청년이 된 이순신은 용감한 군인을 뽑는 시험을 보게 되었어.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 군인이 되지 못한 거야. 준비가 부족했군. 병서도 읽고 무예도 더 열심히 익혀야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니? 당당히 나라를 지키는 무관이 되었단다. 이순신은 남해를 지키는 전라자수사가 되어서도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 평화로울 때 미리 전쟁 대비를 해야 해. 당시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 이를 눈치챈 한 신하가 임금님께 말했어. 지금 왜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 합니다.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하들과 선조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하지만 이순신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 맞아. 언젠가는 저 외놈들이 쳐들어올 거야. 배도 만들고 무기도 준비하자. 이순신은 여수 앞바다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때를 기다렸어. 1592년 4월 14일 이순신이 생각한 대로 부산 앞바다에 수많은 왜군의 배가 나타났어. 준비도 없이 마음을 놓고 있던 병사들은 도망쳤어.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도 왜군의 조총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지. 우리 백성들은 왜군의 총과 칼을 맞고 죽어나갔단다. 왜군은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한양까지 올라갔어. 깜짝 놀란 임금과 신하들은 북쪽으로 도망을 갔지. 하지만 이순신과 부하들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왜군을 기다렸어. 자, 우리 조선의 공격이다! 드디어 남해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순신의 공격이 시작되었어. 왜군은 조선군의 배를 보고 놀라 자빠졌어. 으악! 저게 뭐야! 괴물이다! 그건 바로 이순신이 전쟁에 대비해 만든 거북선이었어. 거북선은 등에 무시무시한 가시를 달고 입에서 연기를 뿜으며 왜군의 배를 쫓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거북선을 앞세워 조선군이 마구 공격하니까 왜군의 배들은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가라앉아 버렸지. 왜군은 육지에서 계속 승리했지만 바다에서는 도간에 든 생쥐꼴이었어.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남쪽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거든.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던 일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어떻게 해서든 이순신을 없애라. 심통이 난 일본은 이순신을 죽이려고 꾀를 냈어. 아니 뭐라고?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임금님은 편지를 읽고 무척 화가 났어. 편지에는 이순신이 일부러 왜군을 공격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고 쓰여 있었거든. 그건 바로 이순신을 죽이기 위한 왜군의 계략과 이순신을 부러워하던 원균의 거짓말이었어. 당장 이순신을 잡아들여라! 결국 아무 죄가 없는 이순신은 옥에 갇히고 말았단다. 이순신이 잡혀간 사이 왜군은 계속 조선을 공격했어. 원균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지만 크게 지고 목숨까지 잃고 말았지. 이순신이 마련해둔 수백 척의 배와 거북선은 모두 부서져 쓸 수 없게 되었어. 다급해진 임금과 신하들은 이순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물론 이순신은 불평 한마디 없이 나라를 위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남해로 향했단다. 남해에 내려와 보니 모든 게 엉망이었어. 겨우 13척의 배만 남아있었어. 그때 적을 감시하던 병사가 달려와서 말했어. 왜군, 배 133여 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 하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 많은 배와 무기, 병사를 잃었지만 배를 고치고 병사들을 잘 훈련시켰기 때문이야. 또 기막힌 작전을 세워놓았거든. 울돌목으로 가자. 거기서 결전을 준비하자. 이순신은 울돌목에 도착해 병사들에게 말했어. 이곳 울돌목은 육지와 섬 사이가 좁아 물살이 세다. 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으니 길게 줄지어 들어올 것이다. 진도까지 쇠사슬을 연결하여 바닷속에 두었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쇠사슬을 팽팽하게 들어올려라. 그때 왜군의 배가 구름처럼 몰려왔어. 이순신은 큰 칼을 뽑으며 크게 소리쳤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적을 무찌러 나가자! 왜군의 배가 울돌목으로 들어오자 이순신이 외쳤어. 쇠사슬을 들어올려라! 그러자 왜군의 배들은 쇠사슬에 걸려 꼼짝할 수 없었지. 공격하라! 이순신과 13척의 배는 용감하게 싸웠어. 울돌목 바다의 흐름이 바뀌자 왜군의 배들은 서로 엉키고 부딪혔어. 결국 많은 왜군의 배가 가라앉았고 남은 배들은 도망갔어. 만세! 만세! 이순신은 노량 앞바다에서도 왜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어. 그러다 그만 총탄을 맞고 쓰러졌지. 장군님! 장군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순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용감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어.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13척의 배로 133척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렵고 힘든 일도 이순신처럼 미리 준비한다면 해낼 수 있어.